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SF 장르, 그 중에서도 코스믹 호러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개미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우주, 코스믹 호러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코스믹 호러란 호러 소설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알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대상을 마주할 때 느껴지는 무력감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공포와 경외감을 주제로 합니다. 이는 인간이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음으로써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스믹 호러, 즉 우주적 공포의 대상은 단순한 SF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주 괴물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 전체 혹은 신이나 운명, 죽음, 시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주로 파견되었던 우주 비행사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죽을 때까지 지구 궤도를 떠돌아야 한다면 이러한 내용은 코스믹 호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내용은 데이비드 보이의 노래 스페이스 오디티와 필립 딕의 소설 닥터 블러드머니의 설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주로 보내진 등장인물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원히 지구 궤도를 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와 공포의 요소가 모두 들어있으니 이것을 코스믹 호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믹 호러의 핵심은 미지의 거대한 대상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서 단순한 SF 호러와 코스믹 호러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믹 호러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코스믹 호러는 미국의 소설가 하워드 러브크래프트에 의해 시작된 장르입니다. 그가 창조한 크툴루 신화는 초월적 존재들과 그들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느끼게 되는 공포를 다루는데요. 아쉽게도 러브크래프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러한 크툴루 신화 작품들이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러브크래프트는 당시 펄프 잡지로 불리던 싸구려 잡지에 소설을 연재하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인정받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비록 러브크래프트가 생전에 문학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펄프 잡지가 1950년대까지 발간되면서 잡지에 연재되던 여러 장르의 펄프 픽션 역시 다양한 하위 문화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속의 크툴루 신화는 다음 세대로 전해진 후에야 그 진가가 발견된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밴드 메탈리카는 1984년과 1986년 앨범에 크툴루 신화의 내용을 담은 콜 오브 크툴루와 더띵 댓 슈든 앗비라는 제목의 곡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우선 콜 오브 크툴루는 가사가 없는 곡이지만 제목이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크툴루의 부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곡이 크툴루 신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띵 댓 슈든 앗비, 즉 있어서는 안 될 것의 가사에서는 크툴루 신화의 신들을 암시하는 표현이나 러브크래프트 작품의 주제를 차용한 소재가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러브크래프트의 코스믹 호러를 나타내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1950년대에 유년 시절을 보냈던 미국의 호러 소설가 스티븐 킹은 펄프 잡지 속 러브크래프트의 작품들을 접했던 경험이 그 자신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소설 언더 더 돔과 그것이 코스믹 호러 장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들인데요. 언더 더 돔은 마을 전체를 둘러싼 투명 방구에 의해 벌어지는 재앙을, 그것은 사악한 우주적 존재에 7명의 아이들이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브크래프트의 영향이 스티븐 킹으로 이어졌다면 스티븐 킹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설정은 스티븐 킹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두 작품 모두에서 현실 세계와 그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 세계가 배경으로 등장하고 아이들이 초월적 존재에 대항해 싸우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제작자들에 따르면 세 번째 시즌에서 등장하는 마인드 플레이어라는 초월적 존재는 단순한 괴수가 아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우주적 존재로 연출하는 것이 의도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코스믹 호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믹 호러를 주제로 그 정의와 기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재생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스믹 호러는 장르 내부적으로는 인간 이상의 존재를 바라봄으로써 인간 본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르 외부적으로는 펄프 픽션을 중심으로 한 하위 문화 형성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과 소설의 범위를 넘어서서 영화나 드라마, 음악, 게임으로까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는 점을 의의로 꼽을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 펄프 픽션의 대부분이 폐간되었지만 그중 러브크래프트의 연재가 이루어졌던 위어드 테일즈는 스티븐 킹의 연재를 거쳐 2023년 현재까지도 발간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코스믹 호러의 재생산과 확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스믹 호러에 대해 느낀 매혹은 그 공포의 대상이 인간의 지각과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코스믹 호러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흔하지 않은 장르인 만큼 여러분에게 제 영상이 코스믹 호러에 대한 괜찮은 소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 최근의 코스믹 호러 장르 작품 중 영화 옵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영화 옵도 즐거우셨다면 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